엄마 울었어. 야나. 진짜 웃기다. 저기요. 아빠 없다니까. 아빠 없다고. 아빠 없다고 이 아기 서재야. 나 이제 엄마 쭈쭈 못 먹어. 어? 엄마 쭈쭈 못 먹는다고. 응. 어? 이제 정말 단유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왠지 젖이 안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이제 단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유 쿠션도 당근을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당근을 수유 끝! 우리 언니 모유 수유 끝입니다. 엄마랑 하이파이. 하이파이. 고생했어. 우리 둘이 고생했어. 하이파이. 엄마 지금 어디 가죠 지금?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어디 갈 거예요? 엄마 병원 가지요?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병원 갔다 왔고 강력한 알러지 약들을 받아왔어요. 지금 제 눈 상태가 어떻냐면 제 지금 눈 상태가 지금 엄청 빨갛고 여기 지금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여기 누르면 아프고 와 하여튼 총체적 난국. 진짜 이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가락도 간지러운데 눈도 간지러우니까 이게 막 하여튼 생활이 좀 너무 불편하고. 이야 마지막 쭈쭈입니다. 엄마 10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아이고 그거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전량 급감으로 젖 거부가 오게 되면서 단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단유약, 단유 마사지 이런 거 일절 받지 않고 자연 단유가 된 상태이고 출산 전부터 저는 모유수유를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수학과 전문의분들, 모유수유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24시간 모자동실인 거예요. 내가 아기랑 24시간 붙어 지내면서 수유를 하는 게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 멀리 봤을 때 그게 가장 쉽고 지름길이라면 조리원 시스템은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리원을 취소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시작을 했었어요. 모유수유가 거의 90% 이상의 이유였던 거죠. 거의 처음 다짐만 보면은 저는 두 돌 완모를 했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처음 포부와는 다르게 제가 10개월 만에 300일에 딱 단유를 했거든요. 제가 모유수유했던 과정, 그 속에서 생겼던 어려움, 지나고 보니까 좀 저의 실수였던 것들, 단유를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완모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던 이 300일간의 모유수유를 기록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제가 모유수유 했던 그 기간을 어떤 대표적인 사건들을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생후 1일, 여원이 태어나고 그 병원은 캥거루 케어가 되는 병원이었어가지고 여원이가 태어나자마자 제 가슴에 이렇게 여원이를 올려서 거의 1시간 정도를 캥거루 케어를 하게 됐었고 그때 너무 신비했던 게 이 아기가 딱 제 가슴팍에 올려지는데 막 젖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가슴 쪽으로 가려고 막 이렇게 용을 쓰면서 막 입을 뻐끔뻐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기가 필사적으로 먹어보겠다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신비로운 경험이었고 어쨌든 여원이가 태어난 날부터 전 직수를 시작했고 당연히 그때 아마 젖은 안 나왔을 테지만 병원에서도 3시간마다 수유콜 꼭 받아서 젖 주러 갔었고 손유축을 해보니까
첫날은 안 나왔던 것 같고 다음날이 되니까 유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유즙과 초유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 유즙이 초유라고 하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즙 버리시지 마시고 영양분 덩어리래요. 그거를 꼭 애기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일부터 3일까지는 직수를 계속 수유콜 받아서 하다가 생후 3일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잖아요. 저 2박 3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아기가 황달이 있어가지고 퇴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만 집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보건소 들려가지고 유축기를 빌려서 갔고 아기한테 젖을 줘야 되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똑같이 3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유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유축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인 5일차, 생후 5일차에 아기가 퇴원해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전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혼합수유를 시작을 했고 거의 근데 모유 9, 분유 1 정도의 완전 모유 쪽으로 해서 혼합수유를 했습니다. 이때 혼합수유를 어떻게 했냐면 직수 후에 도우미 이모님이나 남편이 아기를 봐주면 저는 그 시간 동안 이제 다시 유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축한 젖을 아기 다음 수유텀에 직수하고 나서 보충 수유를 또 모유 수유로 해주는 거죠. 신생아 때는 수유를 하루에 12번도 더 하다 보니까 유축을 해놓는 양이 어느 순간 아기 먹는 양에 따라가지 못하는 텀이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분유를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아봐야 한두 번 이렇게 보충을 했다. 그렇게 혼합 수유를 한 3주 정도 유지를 하다가 생후 20일 차에 완모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직수 완모로 전환을 하게 됐고 유축도 이때부터는 중단을 했어요. 지옥의 시작이었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베이비 타임을 봤더니 제가 정말 기록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날이 되게 감동적인 날이었나 봐요. 밤잠 4시간 반을 무려 잤던 날이에요. 누구나 그럴 테지만 모유수유 50일까지 정말 피크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보통 새벽 수유를 2-3번 하는데 막 50일쯤 되면 통잠 자는 애들도 막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일도 없고 새벽 수유를 이때까지도 2-3번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 1, 2 타임은 오히려 막 좋아. 쌩쌩하고 좋은데 마지막 6시, 5시 반, 7시 이럴 때 진짜 좀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힘들었던 근데 4시간 반을 자서 제가 되게 기뻐가지고 기록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새벽 수유가 한 번으로 줄었던 날이 오는데 이게 생후 69일 기적적으로 새벽 수유가 한 번으로 줄어가지고 너무너무 살 것 같은 스케줄이 됐어요. 한 번만 돼도 이게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희는 참고로 6개월까지도 새벽 수유를 했어요. 당연히 새벽에 잘 자면 굳이 깨워서 새벽 수유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연희는 늘 깼어요. 그러다 한 번씩 통잠 잔 거 빼면은 새벽 수유는 이유식을 시작하고서야 끄는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구버지한테도 나 새벽 수유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새벽 수유하는 시간은 좋았거든요. 왜냐면 새벽 수유를 일단 2-3번씩 하다가 한 번이 되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할만하게 느껴졌었고 저는 또 연희를 50일쯤부터 안아 재우지 않고 눕혀서 재웠거든요. 그게 너무 제 육아의 질을 올려줬고 수면 교육에 잘 따라와준 연희한테 너무 고맙지만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안아보나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충하는 거지. 안아서 재워주고 싶긴 한데 또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어쨌든 그런 저희 변태 같은 마음을 온전히 충족시켜줬던 때가 이 새벽 수유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수유하고 그 잠든 여은이를 한참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자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까지 새벽 수유도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게 잘 했는데 근데 이유식 들어가고 새벽 수유를 끊어야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끊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 새벽 수유를 끊고 나서 여은이가 이제 이앓이를 되게 심하게 했는데 새벽에 너무 울면 젖이 치트키인 거예요. 그냥 젖만 물리면 그냥 바로 그냥 기절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새벽 수유를 정말 어쩌다 한번 가끔 종종 하게 됐는데 진짜 피곤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인간이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는구나. 나 새벽 수유하는 시간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대망의 100일. 100일 때 보통 몸무게가 더블링이 되면, 그러니까 2배가 되면 아기가 잘 발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연희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좀 작긴 했어요. 2.84kg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100일 때 한 5.7kg 정도가 됐어서 거의 딱 2배가 됐었고, 완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아기 그 체중이 되게 엄마한테 스트레스거든요. 분유는 얼마 몇 미리를 먹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모유는 아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되게 스트레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100일 때 2배가 됐었다. 그래서 되게 안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100일 이후부터는 이제 모유 수유가 달라져요. 되게 좀 편해지고, 왜냐면 아기랑 엄마랑 합도 맞춰지고 처음처럼 10번씩, 12번 이상씩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기가 젖을 빠는 시간도 확 줄어들고, 처음에는 막 진짜 50분, 1시간씩 먹었던 적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분유보다는 제 기준으로는 분유가 편해지는 때가 왔었고, 그게 100일 때 1차적으로 왔고, 그리고 이유식 시작하고 2차적으로는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100일만 버티면 모유는 편해지는 게 맞다. 그냥 흔하게들 얘기하시는 그걸 진짜 이해를 하게 됐었고, 100일부터 이유식 시작하기 전까지는 새벽 수유라는 이슈 빼고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쉽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이유식 시작, 생후 181일. 생후 6개월에 딱 맞춰서 연희는 이유식을 시작을 했어요. 연희가 되게 이유식을 잘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184일, 그러니까 이유식을 한 지 4일 만에 바로 2끼로 늘리게 됐어요. 새끼를 보통 9개월에는 늘려야 한다. 새끼로 9개월에 보통 가시거든요. 빨라도 8개월? 내가 새끼를 6개월에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후 206일자에 새끼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저희 결정이 제가 이르게 단유를 하게 된 정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원이가 이유식을 너무 잘 먹고 좋아해 주니까 저는 큰 고민 없이 새끼를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유식 양도 거의 150 내외로 먹었어서 적지 않게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유량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서서히 한 끼, 2끼, 3끼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그래야 전량이 좀 애기 이유식 먹는 속도에 맞춰서, 양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갈 텐데, 연희는 좀 빨리 6개월 안에 한 끼, 2끼, 3끼 이렇게 가버렸더니 제 전량이 그냥 너무 급감을 해버린 거예요. 새끼를 하고부터는 연희도 당연히 배가 부를 테니까 수유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제 젖이 줄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젖이 잘 예전처럼 막 나오지 않으니까 좀 수유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끼를 시작하고 2주 뒤 생후 219일 차에 대박적으로 생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이때 진짜 제가 인체의 신비를 정말 체감을 했잖아요. 젖이 줄어드니까 다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서. 어쨌든 전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는 진짜 젖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감이 아니구나, 이거 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아기가 최소 수유량이라는 게 있는데 아기가 지금 내 모유를 너무 적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고 9일 뒤부터 생후 228일 차부터 막수 때만 분유 보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수를 하는데 연희가 너무 짧게 빨고 탁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해서 저희 집에 그 스틱 분유가 있었어요. 그 커피 스틱처럼 된 분유, 이게 하나에 100ml짜리예요. 그 100ml 하나를 타가지고 연희한테 줬는데 80ml인가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부족한 게 맞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막수 때 보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달 이상을 막수에만 보충을 하는 형태로 갔어요. 막수에는 거의 직수를 후반부에는 하지 않고 분유 보충이 거의 주가 됐고, 후반부에는 200ml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후 265일차 생활하는 때에도 분유 보충을 시작했어요.
혼합을 하다 보니까 아기가 일단 이제 점점 젖보다는 분유를 더 좋아하고 아무래도 첫 수는 이게 밤 내내 젖이 차 있으니까 꿀떡꿀떡 잘 먹는데 그 이후부터는 젖이 잘 나오지를 않으니까 분유를 당연히 더 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젖 먹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분유 보충량은 더 늘고 이러면서 젖량은 더 줄어드는 이게 계속 악순환의 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고 딱 2주가 지났는데 와 이날 아침에 젖이 찬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젖이 진짜 많이 줄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침에는 아무래도 젖이 좀 찰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 젖찬 느낌 아시죠? 그게 아예 없고 그냥 텅 빈 내 가슴 그 자체 그 잡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올 것이 왔구나. 나 이제 그냥 단유해야 될 때가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날 좀 울적했었고 이게 생후 281일째인데 그리고 딱 4일이 지났을 때 여은이가 아침 수유를 처음으로 거부했어요. 여은이가 이게 이제 자기가 몇 번 빨아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유를 안 먹어봤고 계속 제가 모유수유만 했으면 그냥 어떻게든 약간 짜증나도 낑낑대면서 먹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미 그 분유의 편함을 아는 그리고 이거를 먹고 나면 이제 준다는 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애기들도. 그러니까 딱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국 아침 수유를 처음으로 건너뛰게 됐고 아 이제 진짜 단유 때가 왔다. 이거는 아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건 100% 이제 내 욕심이다. 이건 끊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이날 확실하게 제가 단유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날이에요. 제가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단유를 하게 됐어요. 사실 여은이가 젖을 거부한 날부터는 언제 끊어도 됐을 테지만 제가 2주 더 있다가 단유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여은이가 젖을 찾아가지고 2주를 더 연장한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서운한 감정이 들 만큼 아무 젖에 대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희 때문이 아니고 단유에 대한 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했어서 좀 마음 먹고 완전히 끊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단유 우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큰 슬픔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수유를 더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 약간 아쉬움 이런 게 되게 컸었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아기와 이 시간을 더 이상 보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거기서 제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그 이후의 수유 시간에는 여은이한테 계속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여은이한테 지금까지 맘마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연이가 잘 먹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엄마 쭈쭈 잘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고 연이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마치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아서 그 과정에서 저의 우울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고 처음에는 연이한테 얘기할 때마다 엄청 울었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슬픈지 근데 나중에는 괜찮아져서 오히려 단유 딱 하는 마지막 날은 괜찮게 그날은 그냥 남편이랑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면서 그냥 기쁘게 끝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가 러프하게 제가 단유를 하게 된 300일간의 과정이고 지금은 100% 분유 먹고 있고 여은이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몸무게도 모유 먹을 때보다 확실히 잘 들긴 하는 것 같고 지금 8.6kg거든요. 근데 여은이가 그 백분율 처음 태어났을 때 17%뭐 이렇게 태어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모유 먹을 때도 막 많이 올라가 봐야 20-30% 선까지밖에 안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분이 중간까지 거의 다 왔어요. 아쉬운 점은 제가 이유식 새끼를 이르게 시작하면서 뭔가 저 스스로 육아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이거든요. 모유수유는 보통 100일 넘어서 편해진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일단 저는 동감을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나서 진짜 편해지는 게 이유식 시작하고 나서 모유수유가 진짜 꿀인 건데 이유식 새끼를 좀 두려워하시고
특히 분리수유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모유수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적어서 저는 되게 모유수유가 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분리수유를 하게 되면 이유식 분유, 이유식 분유, 계속 이유식 모유 이렇게 가니까 막 하루 종일 애기 식사 챙기다가 끝나는 느낌인데 근데 모유수유는 어쨌든 그냥 엄마가 단추 하나 풀면 되니까 저는 분리수유나 아기 식사 챙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확실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유수유 진짜 편하다. 나 이때까지 버티길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끼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모유수유의 편함은 사라지고 이유식은 더 빨리 많이 만들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셀프로 고생길을 자초해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려서 돌아가면 저는 굳이 새끼를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새끼를 시작은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 삐뽀삐뽀를 보니까 나중돼서 새끼를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애기한테 그게 위에 부담이 되니까 새끼를 일찍 시작하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문제는 새끼를 시작하면서 양도 같이 많이 늘려버렸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아기가 점점 자아가 생기고 돌이 가까워지면서 소통이 되니까 젖을 먹이는 시간이 그 완전 아기 때랑은 또 다른 행복감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저희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일찍 놓치게 된 게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다 괜찮아졌고 단유를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든 것 같고 오히려 단유를 딱 하고 나면 나 왜 그렇게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유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그 이후의 일은 되게 괜찮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냥 언제든지 결국 엄마가 행복해야 육아도 편안하고 아기도 행복한 거니까 그냥 그 길을 빨리 사시셨으면 좋겠고 혹시 완모를 원하는 동지분들이 계시다면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그 다른 제가 단유 브이로그를 한번 봤거든요. 고수님 거. 그분도 약간 저랑 비슷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분은 새끼를 빨리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유식을 빨리 시작하셨더라고요. 5개월 때인가? 이유식을 시작을 하셔서 젖이 줄었다고 하시던데 생각보다 이런 비슷한 루트로 단유를 하게 되는 분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거기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면서 조금 위로를 받기는 했어요. 모유수유는 진짜 아기랑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아기 때는 수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막 그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는 때가 훨씬 많았는데 그리고 막 아기가 젖을 진짜 30분 오래 걸리면 1시간씩도 먹었으니까 아기는 젖 먹는데 저는 핸드폰 보고 막 그런 시간도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시간 아기한테 좀 더 집중해줄 걸, 더 많이 내 눈에 담아둘 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젖 먹는 아기 머리카락도 더 많이 쓰다듬어주고 발가락도 더 많이 만져놓을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후회가 되니까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시간을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단유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육아를 하고 있고 지금은 혹시 단유를 고민하고 계시는 아니면 완모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고생했어. 엄마 먹을까? 여기 위에 올라오면 연이 맘마 먹는 거지. 응? 응. 졸지 않고 먹을 거예요? 응애? 졸지 않고 먹어요, 열심히.
네? 오, 그럴 거예요? 기분 좋아졌어요? 많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구야은 배불리 먹었어요? 기분 좋아졌어요? 너무 먹자. 가리가 터져요. 그게 맛있게 먹었죠? 그랬어? 아이, 이제 우리 언니가 많이 커져가지고 수육 손에 삐지삐지 삐져나와요.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한 번만 먹자. 우리 언니 보세요.